송민순 회고록, 그러면서 송민순 쪽지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참, 아마 기다리고 있다가 요 시기를 노리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근데 대선이라는 건 워낙 이제 누구도 알 수 없는 변수들이 상존하니까 그 타이밍상 맞아떨어지게 되면 그런 이제 약간 음모론적인 해석이 좀 동반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요 사안 북한 인권법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주적 문제하고도 사실은 일맥 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시기에 딱 그게 나오죠. 우리가 좀 그러니까 북한을 얘기할 때 각 때때로 가치관의 혼선을 빚으면서까지 예. 결정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휴전선을 맞닿아 놓고 남북의 군이 거의 100만 이상이 대치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상정한 것이고 예. 우리도 북한을 적으로 상정한 것이다. 그 팩트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예. 북한 인권법의 문제는 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북한에서 그 기근과 기아로 수백만 명이 죽고 북한 정권이라는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사실을 널리 알리고 개선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보편적 인류의 가치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법 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저는 찬성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이제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권을 행사해 왔던 거죠. 그 원칙이 무너지면 그 이후의 행보가 계속 그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 전 DJ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보편적 인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부합하는 결정을 하자라고 대전제를 설정했으면 지금 이와 같은 논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건 과거의 일이니까 지금 상황은 송민순 그 장관이 자기가 믿는 진실은 이것이다라고 발표했으니까 그 진실이 아니다 혹은 잘못됐다 혹은 아니면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것이 더 진실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이 진위 관계를 가려야 되는 측면에서 국정원이든 아니면 청와대든 그 당시의 자료를 공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송민순 장관이 2007년 유엔 투표를 앞두고 노무현 정부가 북과 사전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 걸 요 두 가지 근거로 봤을 때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됩니까? 본인의 주장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선은 그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송민순 전 장관의 얘기에 더 이제 예컨대 무게가 좀 실리게 된 상황인데 하지만 이 자체만 놓고 송민순 장관의 기억이 100% 맞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애매하다. 네, 그렇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핵심이 이거예요. 자, 문재인 후보는 해명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 당시가 지금 격세지감인데 문 후보의 표현이나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의 표현으로 보면 지금 박근혜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때 장관들이 매파도 있고 비둘기파도 있고 북한 입장을 물어보자. 이런 건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은 매파인 거죠. 자, 그리고 또 거기에 북한의 입장도 고려합니다. 우리가 이 북한 인권법에 찬성을 던져도 북한이 그렇게 우리한테 뭐라고 안 할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게 좀 고민이 되는 또 다른 측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격노할 거야. 남북 관계가 경색될 수도 있어.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국정원을 통해서 국정원이 그런 일을 하는 데니까 북한의 입장이 뭔지 파악을 해봐라.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의 얘기예요. 당시 비서실장 파악을 했는데 반공화국적인 행위를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이제 답변이 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찬성하면 북한은 굉장히 좀 거칠게 나오겠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빠져주는 게 옳지 않을까? 뭐 이런 결정으로 흘러간 거예요. 이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장관들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거 토론이죠.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사항입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비서실장은 그 당시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나 여러 사람, 김만보 국정원장이나 이 비서실장에게 자, 회의를 좀 주재해서 의견을 모아오시오라고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비서실장은 회의 주재자로서의 참모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송 장관의 기억이 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의 이제 생각과 다른 것은 문 실장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라는 것이고 문 후보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 비서실장은 관심이 없었다. 이게 비서실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의견이 분분하다가 그때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관련되어 있었잖아요. 있었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문 실장은 그때 관심도 없었고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 회의에서. 하지만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는데 통일부 입장, 외교부 입장, 국정원 입장, 그리고 북한 입장까지도 확인을 하여 예. 국정원이 나름대로 전화 통지문을 확인하여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에게 보고한 쪽지를 송민순 장관이 갖고 있었던 거죠. 예, 오늘 공개된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할 수 없네, 기권합시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건 예. 통치적인 판단입니다. 여기서 저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한테 이거를 마치 책임지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것도 전 송민순 장관이 타이밍을 봐서 대통령이 못 되도록 해야지 했다는 음모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지난해 빙하는 움직인다에 이미 나왔을 때 문제가 됐었고 예. 이 얘기는 다 이제 취합이 됐습니다. 다만 이 얘기를 상대 측 후보가 계속 거론하니까 예. 문재인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송 당시 장관이 조금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네 예. 하고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이건 정리된 사안으로 봅니다. 얼마나 토론이 많은 청와대 분위기가 좋습니까? 저는 토론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송민순 장관이 외교통상장관까지 했는데 대선 때 본인이 말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미칠까를 그 파장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예. 순수한 의도로 했다. 이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예, 게, 예. 자, 주적 논란이 나오자마자, 예. 주적 논란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 문건을 공개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논란의 흐름을 본인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난 빙하는 회의에? 흐른다라고 네. 했을 때 그때도 상당 부분 해명이 됐었는데 다시 이걸 가지고 나서 불에 기름을 붓는 듯한 것은 저는 아까 김대웅 기자께도 잠깐 물었지만 그냥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안으로 볼까? 타이밍을 아니죠. 선별을 하죠.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론 이제 기자들이 그 전날 토론에서 쟁점이 됐기 때문에 찾아왔을 확인하러 수도 있죠. 찾아가죠. 예. 가면 찾아갔는데 소극적으로 응대해 준 것이 아니라 뭐 구체적인 문건을 공개를 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행위예요. 적극적인 정치 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송민순 장관은 지난 반기문 그 캠프에서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른바 국민의당의 손학규 그 대표 시절에서 비례대표도 역임했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순수한 의도라 보기는 어렵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아마 이해를 못할 텐데 이 지금 2007년 11월 16일에서 뭐 18일 사이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그 한 달 전에 14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던 때입니다. 예.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은 화해 무드고 교류 협력을 앞으로 잘하자고 한 상태인데 한 달 후에 사실은 우리야 당연히 대북인권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만은 그 부분을 함부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찬성으로 해서 우리의 국익에 덕실이 있느냐, 이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송민순 외교장관, 이재정 그때 통일부 장관, 백종천 안보실장,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중에, 그 다음에 김만복 국정원장 중에 유독 송민순 장관만 지금 문재인 후보하고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저도 추적을 해봤더니 예. 요 팀과 외교안보 라인 팀이 계속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었고 예. 송민순 그 외교부 장관이 그것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렇죠. 김창수 박사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송민순 장관은 16일 날 결정이 안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11월 16일. 예. 나머지 세 분은 16일에 이미 다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을 했는데 한마디로 송민순 장관이 계속 징징거리니까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봐라. 그걸 징징거린다고 표현하는군요. 제 생각은 그런 거죠. 세게 나가시네. 그래서 한 번 이야기 들어보라 그래서 그 사이에 대통령한테 편지도 보내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최종 듣고 다시 1차 결정했던 부분을 재확인을 한 자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송민순 외교부 장관만 혼자서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재하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본질이 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의도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행위를 송 전 차관이 했냐 안 했냐.
통정장 그게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할 수 있겠지만 또 일반인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했을 때 득실이 있느냐,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득실의 문제를 떠나 있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차원에 접근해야 한다. 그게 원칙이다. 그리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나중에 사소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원칙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번질됐냐 하면 그러니까 사전에 동의를 구했냐, 허락을 구했냐 안 했냐 이걸 넘어서 이제는 뭐냐면 이제 거짓말 프레임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청와대 문건이라고 하는 문건 자료, 그다음에 본인의 수첩 이런 것을 규명 혹은 부인할 수 있는 자료가 국정원에 존재할 겁니다. 이 자료의 토대는 아마도 그 국정원 자료, 국정원 정보일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국정원에서 정보를 가지고 온 거를 이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청와대 그 문건 형태로 해서 이제 짤막한 보고서를 만든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보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받은 건 있을 거예요. 어떤 시그널이나 어떤 정보나 메시지를 받은 게 있었는데 그 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쉽게 클리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이제 NLL 그 사건 있을 때 실질적으로 국가 기록물 나중에 공개한 걸 봤더니 김무성 대표와 그다음에 정문원 의원이 흔든 내용이 일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요 찌라시에서 받은 거다. 그럴 때 국정원장이 그걸 공개한다 때 2013년으로 전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공개해서 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할 때 국제사회가 깜짝 놀랐거든요. 양 정상 간 대담을 회담 내용을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 그 지정 기록물인데 이걸 국정원장이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년 전 일이고 또 이제 통일 문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10년 전 뒤에 얘기를 이거 진위 논쟁을 해서 국가 간 회담 내용을 국정원에 있는 특히 보안 자료일 텐데 이걸 공개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핀트가 좀 나간 부분, 그러니까 좀 약간 격가지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매번 이런 문제로 논란이 불거지냐 하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이 왜 아직까지도 서구나 아니면 미국보다 더 후진적인 어떤 이런 논쟁에 자주 휘말리느냐. 정보를 공개하면 돼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기본이 서면 이런 논쟁은 불거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외교나 이게 통일 문제 이쪽 부분은 사실상 일반인에 공개하기는 어렵고 20, 30년 후에 공개를 해야 될 텐데. 이 사안이 근데 지금은 핵심은 그거잖아요. 우리 그 국정원에서 북한에 통지문을 보냈느냐, 그다음 통지문을 받았느냐인데 송민순 장관은 오늘 공개한 게 받은 통지문으로 보이는 것만 공개를 하고 보낸 공개를 안 했거든요. 반쪽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통지문이 왔다면 통지문을 보낸 것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거 확인해보면 문재인 후보는 확인해보면 알겠다는 건데 저는 그 이전에 이건 본질이 아니고요. 결국은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그때 당시에 기권한 것이 역사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로 평가의 문제로 가야 되는 건데 그 와중에 어떻게 됐느냐의 문제는 그때 당시 비서실장은 실질적으로는 권한이 있는 아이는 아니에요. 최평론가님. 자, 이제 많은 분들의 증언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여기에서 한 발 물러나 있고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핵심. 그다음 11월 16일에 이미 또 결정된 거다. 이제 두 가지 갖고 논쟁이 되고 있는데, 자 11월 16일 결정 여부 또 하나는 핵심적 본질로 기권해야 될 거냐, 찬성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문재인 실장이 당시 관여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압도적 다수인데 이게 또 모두 자서전에 근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장관들은 입장이 다 달랐다. 하지만 흐름으로 묶어보면 비둘기파가 많았고 매파가 대표적으로 송 당시 외교장관이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문재인 당시 실장은 역할이 없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게 아니라
문 실장이 비서실장이잖아요. 예. 대통령의 오른팔이잖아요. 가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그런데 가능하면 의견을 일치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미션을 받은 거예요. 저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제가 지금 회장님 비서인데 예. 아니 부장들이 다 의견이 달라? 그럼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지? 좀 다 의견을 단합해줘야 우리가 또 사기 측면에서도 예. 이거 또 대북 문제 아닌가? 그럼 문 실장이 중요한- 친구잖아요. 가서 좀 우쭈쭈해서 의견을 모아줘. 그래서 지금 좀 골치 아픈 미션을 하나 받고 문 실장은 그 회의를 주재하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매우 기계적으로 북한 의견도 확인해 보시오. 국정원의 역할은 북한 동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파악해 보시오 해서 등등등 해서 취합됐는데 사실은 나머지 다수의 비둘기파는 꿍꿍이가 있었고 자, 송 장관을 왕따 시켜버려? 아니면 송 장관이 꿈쩍도 못하게 어떻게 제압을 해버려? 하다가 결정은 내려졌는데 송 장관을 이렇게 반발하니? 포섭하기 위한 예. 이틀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거기에 북한의 확인 자료도 등장을 한 거예요. 이건 대세의 지장은 없고 이 책임은 아까 역사적 책임 물으셨는데 본질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동의냐 정책. 관여의 문제예요. 그런데 인류 보편의 가치에서 발을 뺐다. 과로 보는 국민도 다수 있을 거예요. 있고, 예. 근데 그때 남북 정상회담하고 다음 달인데 반대하면 또 틀어질 텐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국민도 또 다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갈라치기에 활용이 되다 보니 어찌 이게 색깔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알겠습니다. 당시 실장은 전 별 실권 없었다. 별 관심 없었다. 예. 하지만 역할은 했다. 이렇게 예. 봅니다. 본인이 직접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가 실제는 안 했다 그랬잖아요. 김만복 실장이 전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냐면 참여정부에 자기가 있으면서 그렇겠죠. 또 그 저쪽- 자유한국당에도 발을 정치적으로 담그고 있어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 문재인 후보를 두둔할 입장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이재정 장관도 김만복 그 국정원장이 알겠습니다. 당시 그렇게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고 문재인 그 후보가 지시한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2차 토론회를 둘러싼 후보들의 안보 논쟁 그리고 추정 논쟁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좀 짜증나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다소 짜증날 수 있는 내용도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충분히 토론하고 함께 견해를 나눠보는 이 정도쯤에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예.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게 좀 고민이 되는 또 다른 측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격노할 거야. 남북 관계가 경색될 수도 있어.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국정원을 통해서 국정원이 그런 일을 하는 데니까 예. 북한의 입장이 뭔지 파악을 해봐라.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의 얘기예요. 당시 비서실장 파악을 했는데 이 반공화국적인 행위를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이제 답변이 온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찬성하면 북한은 굉장히 좀 거칠게 나오겠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빠져주는 게 옳지 않을까? 뭐 이런 결정으로 흘러간 거예요. 이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장관들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거 토론이죠.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사항입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비서실장은 그 당시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나 여러 사람, 김만복 국정원장이나 이 비서실장에게 자, 회의를 좀 주재해서 의견을 모아오시오라고 대통령이 지시하니 거의 100만 이상이 대치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상정한 것이고 예. 우리도 북한을 적으로 상정한 것이다. 그 팩트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예. 북한 인권법의 문제는 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북한에서 그 기근과 기아로 수백만 명이 죽고 북한 정권이라는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사실을 널리 알리고 개선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보편적 인류의 가치에 부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법 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저는 찬성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이제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권을 행사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원칙이 무너지면 그 이후의 행보가 계속 그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상황은 사실 전 DJ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보편적 인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부합하는 결정을 하자라고 대전제를 설정했으면 지금 이와 같은 논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건 과거의 일이니까 예. 지금 상황은 송민순 그 장관이 자기가 믿는 진실은 예. 이것이다라고 발표했으니까 그 진실이 아니다 혹은 잘못됐다 혹은 아니면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것이 더 진실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이 진위 관계를 가려야 되는 측면에서
국정원이든 아니면 청와대든 그 당시의 자료를 공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송민순 장관이 2007년 유엔 투표를 앞두고 노무현 정부가 북과 사전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 걸 요 두 가지 근거로 봤을 때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됩니까? 본인의 주장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선은 그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송민순 전 장관의 얘기에 더 이제 예컨대 무게가 좀 실리게 된 상황인데 예. 하지만 이 자체만 놓고 송민순 장관의 기억이 100% 맞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애매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최영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핵심이 이거예요. 자, 문재인 후보는 해명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예. 그 당시가 지금 격세지감인데 문 후보의 표현이나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의 표현으로 보면 지금 박근혜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예. 그때 장관들이 매파도 있고 비둘기파도 있고 북한 입장을 물어보자. 이런 건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은 매파인 거죠. 자, 그리고 또 거기에 북한의 입장도 고려합니다. 우리가 이 북한 인권법에 찬성을 던져도 북한이 그렇게 우리한테 송민순 회고록 그러면서 송민순 쪽지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참 아마 기다리고 있다가 요 시기를 노리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근데 대선이라는 건 워낙 이제 누구도 알 수 없는 변수들이 상존하니까 그 타이밍상 맞아떨어지게 되면 그런 이제 약간 음모론적인 해석이 좀 동반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지금 요 사안 북한 인권법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주적 문제하고도 사실은 일맥 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시기에 딱 그게 나오죠. 우리가 좀 그러니까 북한을 얘기할 때 그 각 때때로 가치관의 혼선을 빚으면서까지 예. 결정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휴전선을 맞닿아 놓고 남북의 군이